세린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과거에도 그랬으니 팔아야 한다. 와, 이번엔 다르다가 팽팽했었죠. 결국 세린메이는 안 통했고 5월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그럼 6월은 어찌 될까요? 6월을 얘기하자니 두 분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계절성을 자주 언급했던 강원국 전문가. 네, 저는 계절성 연구에 심취한 사람인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월별 계절성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9번은 대충 맞았고 5번은 틀렸고 한 번은 반반이었습니다. 6월도 5월, 10월의 일환으로 보통은 별로 재미없는 달입니다. 여기 보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60%의 확률이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월별 통계는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원국 전문가 박세익 대표한테 배웠다며 6월 이후를 좋게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박세익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한마디로 보통 4월이 굉장히 강한 달이잖아요. 근데 4월에 주식이 망했어. 그 경우에는요, 그 망한 트렌드가 5월, 10월에 아주 강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5월이 보통 안 좋아야 되는데 5월이 좋을 경우 그 후 6월, 10월에도 계속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박세익 대표는 달랐죠.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월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이 있고 굉장히 유의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4월 말에 주식을 파는 할로윈 전략이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게 참 희한하게 먹힌 역사적으로 네. 검증이 된 방식이다. 검증이 된 네. 방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6월 시장은 1등부터 12등까지 한 몇 등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보면 6월 시장이 꼴찌입니다. 특히나 코스닥도 꼴찌예요. 다 뒤져봐도 네. 왜 세린메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의심을 해보다가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회계 연도가 1월부터 12월이 되게 많고 금융기관은 3월 말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미국은 6월 말로 끝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니까. 미국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6월 말 결산이 많다는 거죠. 그동안에 미국의 S&P 500이 연평균 10%씩은 올랐잖아요. 그럼 헤지펀드가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12%, 20% 벌었으면 6월 결산을 앞두고 확정 손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죠. 팔아서 네. 자, 이번에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제가 150만 불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결산이 5월, 6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해서 와, 이제 악재 해소니까 6월 시장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6월장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만약에 한 번에 눌림목, 그 눌림목의 근데 트리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트리거가 뭐냐면 국채를 왕창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8에서 또 4% 이렇게 만약에 가면 그러면 무조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 일시적인 국채 발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주식을 조금 매수하는 또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번 6월 달에 조정 이후에 다시 7, 8월 달에 약간의 또 썸머랠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6월 조정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 몇몇 전문가는 5월에 이어 6월도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월 연초에 2225로 시작해서 오늘 마침내 그 대망의 2600포인트를 살짝 올라서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안착은 시간의 문제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시간의 문제다. 네, 그리고 지금의 주식 시장을 롤러코스터 열차라고 비유를 좀 했을 때 내리지 마세요. 예, 그냥 벨트 꽉 매시고 위아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저희가 이 주식시장 열차가 아래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확실히 작년이나 올해 초랑 또 이렇게 나눠서 봐도 괜찮은 국면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측면이나 또 연준의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들, 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이런 외국인 바이코리아 기조 저는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나쁜 상황이 뭐가 있냐, 리스크가 뭐가 있냐 얘기를 하면 리스크가 잘 없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2,60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가격이 오르니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까지 쭉 이제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주의를 할 그런 생각들 조금씩 해가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더 낫겠다. 결론부터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긍정적이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증시가 순환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네. 때에는 굉장히 현실은 나쁜데 증시만 오르는 것이 금융장세일 것이고요. 현실도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서 그와 동시에 증시도 오르는 그런 증시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 아마도 실적 장세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올 여름부터는 글로벌 증시가 실적 장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견이 모이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금융장세나 예. 혹은 역금융장세일 때에는 대중의 시각과 반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 역실적 혹은 실적 장세에는 대중의 생각과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론이 많은 거를 보시고서 지레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세익 대표와 정광우 평론가는 적중반은 별개로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또 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2,700에서 2,900은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주도주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사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역량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번에 연초에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요. 알았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시점부터 해서 빠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오를지도 내릴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개인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와 책임질 수 있는 자세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영희 교수와 김대준 대표의 시황입니다. 6월, 8월 중 특히 7월 중에는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우리 주식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의 흐름은 5월, 6월, 7월 중순까지의 흐름은 시장의 상황이 등락의 과정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고 7월 중순, 7월 하반기부터의 시장이 상승으로의 지수장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측면의 큰 얼개를 여러분께 짜드렸습니다. 6월을 맞이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호감 가는 전문가를 믿기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근거들을 들어보시고 본인의 투자의 참고가 될 수 있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